그날 나는 단지 손주 얼굴 좀 보러 간 거였다. 미역국 끓이고 과자도 사서.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몰랐다. 그 말이 내 인생의 균열이 될 줄은. 어머니,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더 편한 데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. 저희가 근처에 요양주택을 알아봤어요. 식사도 나오고 병원도 가깝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. 그래, 좋은 환경이네. 그런데 왜 너희가 안 가고 나한테 가래? 이 집은 내가 30년을 지켜온 곳이다. 벽 하나에 창 하나에 내 인생이 묻어 있다. 그런데 지금 나한테 나가란다.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르겠다. 편하게라는 단어는 항상 좋은 뜻이었지만 그날은 무서운 말처럼 들렸다. 이 싸움 지지 않겠다.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했다. 일부 그날의 대화. 그날은 비가 조금 내렸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. 고요하고 사람들 발걸음도 느려지고 세상이 조금은 차분해지는 그런 날씨. 간만에 손주 얼굴도 볼 겸 미역국도 끓이고 간식거리도 사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준비했었다.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이상했다. 반가움도 없고 안부도 없다.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습관처럼 그 옆 의자에 앉았다. 그게 우리의 거리였다. 어머니,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? 그럼 너희들 보려고 일부러 일찍 왔지? 무슨 일이냐? 얼굴이 왜 그리 무겁노? 그냥 앞으로 어머님께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저희가 며칠 고민했어요. 나는 그 순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. 편하게 지낸다. 그 말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.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내 몸이 먼저 알아챘다. 요양원이 아니라 노인 전용주택이야. 병원도 가깝고 식사도 나와.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.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살라고? 네, 저희가 둘째 생각하고 있어서 방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니까. 그 말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말이었다.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다. 나는 그들의 눈을 봤다. 서로의 눈빛이 이미 그 결정을 공유하고 있었다. 이 집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데? 어머니 이름이지요. 내가 남편이랑 피땀 흘려 산 집이다. 니들 태어나기 전부터 내 손으로 청소하고 고치고 지켜온 집이다. 그런데 나보고 나가라고.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. 어머니, 그냥 더 나은 환경이라는. 좋은 환경이면 너희가 가서 살아. 왜 날 거기로 보내려는 건데? 그 집을 짓던 날들이 떠올랐다. 콘크리트 냄새, 창틀에 묻은 먼지, 젖은 벽지. 그 안에 내 청춘이 다 묻어 있었다. 내 손으로 만든 집인데 그 집에서 내가 떠나야 한다고. 그때 우린 웃고 있었지. 집 하나 지으면 평생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. 하지만 그 집안에 가족이란 단어도 함께 지켜야 할 약속도 있었단 걸 이제야 안다. 너희가 힘든 건 안다.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근데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리니? 내가 그걸 감당해야 할 이유가 뭐니?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죄송해요. 근데 진짜 서로 불편한 게 사실이니까. 그래, 불편하지. 나도 너희랑 사는 거 불편해. 너희 시선 눈치 보이고 대화 하나도 조심스럽고 나도 매일같이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싶을 때 많았다. 근데 왜 참고 살았는 줄 아니? 가족이라서.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줄였다.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고 어떤 감정도 공유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. 밥을 차리지만 누군가 함께 먹지 않았다.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지만 그건 나 혼자 먹는 식사가 되었다. 며느리는 방에서 아들은 컴퓨터 앞에서 같은 집인데 다들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.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걸까? 라는 문장을 여러 번 적었다.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웠다. 머릿속에선 수십 번을 이 집을 떠나는 상상을 했다. 그런데 그 모든 상상 속에도 나는 여전히 이 집을 걱정하고 있었다.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문을 닫았다. 그들은 내게 문을 닫았고 나는 마음으로 그 문을 잠갔다. 이제부터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것이다. 그날 이후 나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다. 말하지 않기로 했다. 대답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.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의 존재에 귀를 닫고 있었다. 이제 나만의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.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일상. 비로소 나는 이 집에서의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.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. 내 이름으로, 내 방식으로.
이부 쌓여 있던 말들. 그날 이후 우리 셋은 여전히 한 지붕 아래에 있었지만 각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. 밥은 같이 먹지만 말은 없고 얼굴은 보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. 그저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아침 식사가 끝났다. 함께 있는 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. 어머님, 요즘은 밖에 안 나가세요? 어머님은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있으시니까 주방은 어머님 전용 같아요. 그 말들은 겉으론 공손했지만 그 안엔 경계와 선이 있었다. 내 공간에 들어오지 마세요. 라는 무언의 언어였다. 어머님 계셔서 집이 좀 북적거리긴 하죠.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대신 더 조용히 움직였고 더 빨리 방으로 들어갔다. 그녀는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. 하지만 충분히 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. 나는 그 말들을 듣지 못해도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다. 예전엔 손주가 나만 보면 안겼다. 뽀뽀도 해주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간식도 나눴다. 하지만 요즘은 엄마가 부르면 곧장 방으로 들어간다. 자기 방 가자.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. 사랑은 눈앞에 있어도 끌어당기기보다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할 때가 있다는 걸. 이 방이 내 전부가 되었다. 내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. 하지만 이 집은 분명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나는 방 하나에만 머물러야 하는가? 나는 집 안에서 존재하지만 이 집의 삶엔 포함되지 않았다. 함께 있어도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나는 스스로를 잊고 있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? 그저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인데, 말 한마디라도 웃음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, 말이 없으면 마음도 멀어진다. 결국 나는 그들에게 말하는 걸 멈추기로 했다. 말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으니까 나는 스스로를 닫기 시작했다. 점점 작아지는 느낌. 내가 없으면 오히려 이 집이 더 편해질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.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. 내가 이렇게까지 사라져야 할 존재인가? 그렇게 작아져야만 하는가? 그날 이후 나는 내 안에 나를 다시 불러냈다.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. 이 집에서, 이 자리에서 나로서 산부 친구의 조언과 결심. 그날 나는 집을 나섰다. 어디를 간다는 목적도 없이 그저 머리가 복잡했다. 내 존재가 방 하나로 줄어들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운 집. 그곳을 잠시 벗어나고 싶었다. 어이구, 언니, 얼굴이 왜 이래? 또 며느리 눈치 보다가 나온 거야? 그냥 답답해서 나왔어. 하루 종일 집에 있어봤자 말도 없고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. 순자와의 대화는 오랜만에 가슴을 편하게 했다. 집에선 하지 못하던 말들이 이곳에선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. 너 미쳤니? 명의도 내 이름인데 왜 네가 나가야 돼? 이 세상에 그런 논리는 없어. 그건 가족도 아니야. 그 말이 심장을 쳤다. 너무도 당연하게 내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비정상일 수 있다는 사실. 누군가 그걸 말해주기 전까진 나도 몰랐다. 나는 왜 그렇게 조심스레 살고 있었을까? 문 여는 소리도 줄이고 발소리도 숨기고 숨소리조차 작게 만들며 살았다. 그 집이 내 집인데도 말이다. 혹시 제가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? 물론입니다. 명의가 어머님 이름이고 그 집에 거주하시는 이상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.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요.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기분이었다.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왜 그걸 죄처럼 여겼던 걸까? 나 그냥 참고만 살 뻔했어. 나도 내 집에서 내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이더라고. 그럼 정신 차려야지. 앞으로는 꼭 참고 살지 마. 내가 집 주인인데 왜 손님처럼 살아? 그날 이후 나는 결정했다. 다시는 움츠리지 않기로. 내 공간에서 나답게 살아가기로. 어머님, 오늘 좀 늦으셨어요? 늦어도 괜찮아. 이제 내 시간은 내가 정할 거니까. 그들의 눈빛이 바뀌는 걸 봤다. 당황과 혼란. 하지만 나도 더 이상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. 그건 내 몫이 아니었으니까. 나는 문을 열었다. 마음도 함께 열렸다.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였다. 사부 작정하고 버티기. 이제는 조용히 사라지기보다 조용히 존재하기로 했다. 누구를 위한 참음도, 누구를 위한 침묵도 그만두기로 했다. 새벽이 올 때마다 나의 하루를 나답게 시작하기로. 볼륨은 더 이상 작게 하지 않았다. 음악은 집안 가득 흘러나왔고 나는 콩나물을 무치며 노래를 불렀다. 이 부엌은 내 자리였고 이 집은 내 공간이었다.
어머님, 지금 새벽인데요. 너무 시끄러워요. 아침은 활기차게 시작하는 거잖니. 나도 내 루틴이 있어. 며느리는 당황했고 아들은 그 옆에서 눈을 비비며 나를 바라봤다. 나는 미소로 답했다. 그 어떤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. 전자레인지 대신 팬에 구운 고등어, 기름 튀는 소리, 퍼지는 냄새. 눈치 보던 지난 날들과 달리 오늘의 집안은 내 존재로 가득했다. 언니네 집 진짜 포근하다. 음식 냄새도 너무 좋고. 이제는 나도 내 집에서 숨 안 죽이고 살려고.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. 왜 내가 변했는지. 하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. 설명은 약자의 언어니까. 어머니, 요즘 좀 많이 바뀌셨어요. 그래. 늙는다고 약해지는 건 아니더라. 내 자리를 잃지 않기로 했어.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. 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었다.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았다. 말없이, 판단 없이. 그건 처음 느끼는 시선이었다.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한 날, 이 집은 처음으로 조용히 나를 받아주었다. 싸우지 않고 버텼고, 이겨내지 않고 견뎠다. 나는 나로서 존재했다. 오브 마지막 선택. 마지막이라는 건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. 누가 알리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. 그날 아침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. 이 집에서의 나날들을 남기고 싶었다. 좋았던 날도 아팠던 순간도 다 내 삶이었다. 이제 그걸 고이 묶어 보내려 했다. 어머님, 이게 뭐예요? 이사라도 가세요?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.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. 이 집에서의 내 역할은 충분했으니까. 이거 내가 그린 거야? 너무 예쁘다. 내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건 그 애의 마음이었다. 피할 수 없는 이별이 오더라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. 나는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. 마치 시간처럼. 다만 나의 방식으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이다. 어머니,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?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더라. 너무 오래 여기만 있었던 것 같아서.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비난이 아닌 망설임이 보였다. 이해까진 아니더라도 나를 바라보려는 눈빛이 있었다. 그렇게 나는 떠났다. 쫓겨난 것도 도망친 것도 아니었다. 내가 내 의지로 나아간 길이었다.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.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페이지였다. 나만의 공간, 나만의 이름, 그리고 나만의 시간. 나는 쫓겨난 것이 아니다. 누군가의 삶에 얹혀 사는 것도 이제 끝났다. 나는 내 삶을 택한 것이다. 나만의 방식으로, 나만의 속도로. 누구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내 삶을 지키는 건 내 몫이었다. 늦은 나이에 시작된 자유는 조용했다. 그러나 그 조용함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나는 안다.